아예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는 불안전 판매를 하여 그 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진짜 나쁜 놈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행동하고 있는 포프리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모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한때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바로 라임 자산운용의 라임 펀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옵티머스 펀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두 회사는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환매 중단이란 단순하고 쉽게 말하면 고객들이 회사에 맡긴 돈을 다시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파산을 선언한 것인데요. 소문에 듣기로는 이 펀드들에서는 채권에도 투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는 이미 많은 영상들과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오로지 채권 투자의 관점에서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라임 자산운용의 라임 사태에서의 채권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다양한 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그것을 대리로 판매하던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안전한 채권에 투자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맡겨놓으면 정기예금보다 낫다면서 상품의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펀드 상품에서 투자한 채권은 신용등급이 평가되어 투자 등급을 갖고 있는 안전성이 보장된 일반적인 공모채권이 아니라 사모채권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사모채권이란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그룹으로 채권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적인 신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모 채권 발행 과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여러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크고 안전한 회사들도 일정 인원을 모아 사모채권을 발행하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라임펀드의 첫 번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는 수익률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서 설명드린 그런 크고 안전한 회사가 아닌 믿음직스럽지 못한 회사의 사모채권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모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자본 상황이나 규모로는 공식적인 공모채권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불가항력적으로 필요한 돈을 사모채권을 통해 모집한 것이며 당연히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검증하고 싶어도 검증할 수도 없는 제가 평소에 말하는 공식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투자 등급의 공모채권과는 완전 다른 부류의 그런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실제로 그 사모채권을 발행한 회사들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겨 고객들이 피 같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라임 자산운용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메자닌 펀드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사모사채뿐만 아니라 메자닌 펀드에도 투자했는데요. 메자닌이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단계에 있는 상품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메자닌 펀드가 주로 투자한 자산은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으로 이 자산은 평소에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지만 해당 회사의 주식이 오를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 정말 매력적이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자산은 채권의 만기는 길면서 채권 자체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다른 채권보다 훨씬 작습니다. 해당하는 회사의 주가가 오른다면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전환사채나 교환사채가 발행된 종목의 주가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가격까지 오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종목에 투자한 주식 투자자들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면
채권 보유자들이 그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그 주식을 팔아 다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좋은 회사들의 전환사채의 상황도 그러한데 하물며 라임자산운용의 메자닌 펀드에서 투자한 그저 그런 종목들의 전환사채들은 어떨까요? 주식으로의 전환은 꿈도 못 꾸고 그저 낮은 이자만 받고 있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라임자산운용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높은 연수익률을 계속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돈이 없던 이 자산운용사는 창출된 수익이 아닌 투자자들의 돈으로 그 금액을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파산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투자자를 우롱하는 수많은 거짓말들과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자산운용, 사모펀드 1위를 자랑하던 라임자산운용의 본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한술 더 떴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한국도로공사 같은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하며 수많은 고객들을 모집해놓고 실제로는 이런 곳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한 사모사채는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회사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펀드에 편입된 자산 5,235억 원 중 무려 98%가 아예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런 검증되지 못한, 검증할 수도 없는 사모사채는 제가 평소에 말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투자 등급의 공모채권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채권이라는 것을요. 네, 그런 채권에서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한 자산에 투자한다고 알고나 있었으면 아예 내 피 같은 돈을 맡기지 않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해도 덜 억울할 텐데 아예 그런 정보 자체를 속여 사기를 친 사건들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상품들에 대해 은행에서도 그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거나 아예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는 불완전 판매를 하여 그 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진짜 나쁜 놈들. 결국 우리가 맹신하는 은행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은행 상품을 추천하는 은행원들은 그냥 직원일 뿐이고 우리의 돈을 벌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판매 수당을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은행이라는 단체는 은행이라는 자기 회사에 돈을 불릴 생각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들을 통해 자산운용사 또는 은행을 맹신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부하여 실제로 충분히 안전하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금리를 주는 상품들의 투자 또는 재테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직접 채권 투자는 은행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자산운용사를 거치는 것도 아니며 그 안전성은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하며 해당 채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모채권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유용한 채권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